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투자자문사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최라고 합니다. 2022년 8월 29일 주간 경제 동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심포지움 관련해서 간단하게 리캡하고요. 이번 주에 또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난팜 페롤 넘버가 있고 기타 경제 데이터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홀 컨퍼런스가 이제 지난주 Thursday, Friday 있었고 Friday 모닝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스피치가 있었죠. 근데 그 스피치 내용은 사실은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고, 그리고 그 전에도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기본적인 지금까지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파월 의장이 컨퍼런스 끝나고 한 얘기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재확인한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은 허키시한 그런 입장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해석을 한 상태고, 그것이 나온 상태에서 이번 주에는 아마도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마켓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경제 지표들에 시장이 주목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연준의 그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호키시한 스탠스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조금 상승세가 풀이 꺾인 데이터들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비탈 때까지는 긴축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슬로우 다운 하거나 내지는 마일드 리세션에 들어가더라도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인플레이션을 파이트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시에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은 늦출 수도 있다, 가능성도 사실은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다음 연준의 미팅이 있는데 그 9월 미팅에서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75 베이스 포인트 두 차례 연속 올렸는데 경제 지표를 봐서 슬로우 다운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슬로우 다운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연준의 그 정책 행보와 관련돼서는 이제부터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9월 미팅에서도 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데 한 50% 찬스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코어 PC 넘버가 나왔죠. 코어 PC 넘버도 일반적인 CPI 넘버와 비슷하게 소폭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높은 수치죠. 연준이 지금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잭슨홀 미팅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다른 경제 지표들하고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연준이 계속 주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긴축 정책을 유지한다는 데에서는 이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입장은 몇 달에 걸쳐서 계속 PC 넘버가 현저하게 내려가는 것들을 확인해야지 금리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넘버는 당연히 난팜 페이롤 넘버겠죠. 매달 첫 주 금요일 날 난팜 페이롤 넘버가 나오는데, 사실 지난달 난팜 페이롤 넘버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고용시장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상당히 스트롱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과연 금요일 날 나올 난팜 페이롤 넘버에서는 어떤 수치가 나올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기는 한 29만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예상치를 또 비트할지 아니면은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올지 고용시장이 지금 경기 전반의 지표들은 이제 슬로우 다운 하고 있다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고용시장도 이제 슬로우 다운 하기 시작하는지 여부가 이제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이 추가적으로 고강도 금리 정책을 시행을 할지 아닐지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CPI 넘버가 이제 중순쯤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연준이 주목하고 9월 금리 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나오는 각종 경제 지표들을 시장이 주목할 것 같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볼러틸리티가 뭐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어닝 일선에서는 사실 어닝 시즌은 사실상 이제 뭐 끝났다고 볼 수 있고 뭐 아직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고 이제 간헐적으로 어닝 발표를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닝 시즌을 뭐 정리를 하자면 4분의 3 정도의 S&P 500 컴퍼니들은 어닝 에스티메이트는 비슷한 상태고 보통 지난 5년간의 에버리지 보면 한 77% 정도의 S&P 500 컴퍼니들이 어닝을 비트했고 그래서 뭐 조금 77%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히스토리컬 놈하고 비슷한 수준의 그런 어닝 시즌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레버뉴도 매출도 한 70% 정도가 예상치를 이제 비트했습니다. 근데 보통 예상치를 비트하는 퍼센티지가 전체 S&P 500의 한 69%, 5 에버리지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진 않았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9월부터 흔히 얘기하는 이제 셀 사이드 컨퍼런스라고 주요 인더스트리별로 이제 인더스트리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컨퍼런스들이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컨퍼런스들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가 아마 시장이 주목할 그런 내용일 것 같고 그리고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고 에너지 프라이스하고 이제 당연히 금리 인상이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요한 그런 데이터고 그리고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전망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9월은 시즈널리 봤을 때는 마켓이 좀 약한 그런 달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닝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히스토리컬 롬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어닝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거는 이제 맞고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들은 9월 연준 미팅 때까지 나오는 이코노믹 데이터를 경제 지표들을 계속 주의 깊게 트랙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셀사이드 컨퍼런스들의 각 인더스트리별로 뭐 헬스케어나 텍이나 미디어, 텔레콤, 뭐 컨슈머 스테이플스는 다 각종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컨퍼런스들이 있는데 3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3분기하고 4분기 트렌드에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각 인더스트리별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주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버 마켓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우리가 계속 주목했던 부분이지만 레이버 마켓도 경기 전반과 같이 일정 정도 소프닝 그런 상황을 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역시 지금 소프닝하는 그런 사인들을 보이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컨퍼메이션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그냥 보면서 오늘 이번 주 경제 동향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3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이제 마켓 프라이스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은 베어마켓이 1929 탑을 찍고 나서 베어마켓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전 하이를 리커버하는데 사실 거의 30년씩 걸렸어요. 과거에는. 지난 2000년대부터 있었던 마켓 패턴은 사실 한 13년, 14년 정도 걸렸죠. 새로 탑을 패스하기까지. 현재 상태를 보면은 물론 입장이 다 지금 다양합니다. 계속 이제 불마켓이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당한 규모의 베어마켓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베어마켓이 이제 오게 되면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최근에 탑을 리커버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분기만 놓고 보면
사실은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이제 6월 저점을 찍고 나서 러셀, 다우, 트랜스포, 나스닥, 100, S&P 500 같은 경우에 10% 안팎으로 지금 리커버를 한 상태인데 물론 지난 금요일부터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 쿼터는 아직 포지티브한 리턴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숏텀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만약에 혹시 디퍼 커렉션이 있으면 고점을 회복하는데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디펜시브하게 컨서버티브하게 리스크 관리 쪽에 좀 방점을 찍는 것이 더 프루던한 그런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주 경제 동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